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엮이며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의 고통과 기쁨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걸어온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소홀히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지 않나요? 오늘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그 희생을 몰라주어 속상해 하신 분들 모두 이 얘기를 듣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돌보세요. 우리는 자주 남들의 인정에 의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자식이 내 희생을 몰라주면 속상해하며 친구나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하곤 합니다. 마치 내 가치를 남의 시선 속에서만 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남이 몰라줘도 괜찮단 말인가요? 내 고생과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찮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택에서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당 부지를 고르고 자금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설득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죠. 몇 번이나 실패의 위기를 넘기고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성당을 세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아무도 그 신부님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후임 신부나 신도들조차도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노력과 고생을 굳이 남들이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돈은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왜 버나요?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정작 그 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더더욱 아까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집안일, 육아,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떠안으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창에 있는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분은 참가비 8만 원이 아깝다며 망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8만 원이 정말 큰 돈일까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분이 자신을 위해 그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큰 낭비일까요? 돈을 벌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중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고, 나중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중에 여유를 즐기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건강과 시간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세요. 늙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삶이 빛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 호텔에서 짐을 들어주는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며 직접 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짐을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중에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늦게 깨달아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도 없이 인생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후회의 깊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볼 때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행복을 시작하세요. 나를 돌보는 법,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 아내가 먼저 떠난다면 남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는 많은 남성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일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성들은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는 단순히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일상을 관리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힘겨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현실은 더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먼저 떠난 뒤 남성들이 마주하는 비참한 현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아내가 먼저 떠난 후 남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정서적 공허함, 혼자 남겨진 감정적 외로움.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남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깊은 정서적 공허함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가 사라지면서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평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했던 시간이 없어지면서 그 외로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며 정서적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단순히 누군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축이 무너진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더 내면화하며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적었던 남성일수록 이 고립감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있을 때부터 정서적 독립성을 키우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현실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립감을 줄이는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생활 관리에 어려움, 자립하지 못한 삶의 흔들림. 아내가 가정을 책임져 왔던 경우 남성들은 일상적인 가사와 생활 관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했던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같은 일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는 막막한 숙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조차 준비하지 못해 편의점 음식이나 외식에 의존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고 영양이 부족한 식단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청소와 세탁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활 환경이 점점 불편하고 비위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에게 스스로 무능하다는 느낌을 주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 능력을 미리 키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거나 집안일을 분담하는 연습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능력을 넘어서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의 축소와 고독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많은 남성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 내에서 아내는 인간관계의 중심 역할을 하며 남편을 친구나 가족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기존의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남성들은 이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아내가 있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넓히고 스스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고독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남성들이 겪는 건강상의 위험 증가. 정신적 건강 악화, 우울증과 고립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내가 먼저 떠난 뒤 남성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 악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남성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며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유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은 고립감과 슬픔을 혼자 끌어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내면화하면
심리적 문제가 신체 건강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병, 고혈압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식욕 저하나 수면 장애를 초래하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상실감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야외 활동 등을 통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 건강의 기본이므로 아내가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 불규칙한 식사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질병.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남성들이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불규칙한 식사와 건강 관리 부족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균형 잡힌 식단과 식사 시간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 남게 되면 간편한 음식에 의존하거나 식사를 건너뛰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보통 챙겨주던 건강검진 예약이나 약 복용 관리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식단 관리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중 증가나 근육 감소와 같은 노화 관련 문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아내가 있을 때부터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거나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제때 챙기고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아내가 챙겨줄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스스로 챙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료 지원 부족. 아내가 맡았던 건강 관리의 공백. 아내는 남편의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예약하거나 약 복용을 챙기는 일 혹은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도록 독려하는 일까지 대부분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관리가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들 중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며 가벼운 증상을 방치하다가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스스로 병원을 찾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활용해 정기 검진 일정을 기록하거나 약 복용 시간을 설정하면 건강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몸도 마음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아내의 부재로 인한 재정 및 생활 관리 문제. 가계 관리의 혼란.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아내가 떠난 뒤 남성들이 겪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 관리의 혼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아내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상황에서 남성들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와 의료비, 공과금, 그리고 대출 상환 등의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 보험금 청구, 세금 납부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놓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혼란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있을 때부터 가정의 재정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같이 작성하거나 공과금 납부 절차를 배우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가사, 청소, 요리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의 어려움. 아내가 없는 일상에서 남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평소 아내가 담당하던 가사일, 예를 들어 청소, 요리, 세탁과 같은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나 세탁기 사용법조차 익숙하지 않아 쌓여가는 집안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활 관리의 어려움은 생활 환경의 악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요리를 하지 못해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건강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아내가 있을 때부터 가사를 분담하고 생활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거나 청소와 세탁을 주기적으로 함께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놓으면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 의료비, 생활비 등 관리의 공백. 아내가 떠난 뒤 남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챙기던 의료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재정적 책임이 모두 남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관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절차나 연금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나 간병비는 노후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관리나 경제적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성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공백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가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목록, 각종 계좌 정보, 보험 혜택과 같은 중요한 재정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이나 저축을 만들어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재정 관리의 공백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4. 비참한 현실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방법. 자립적인 생활 능력 기르기, 가사, 요리, 청소 등 실질적 준비.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겪는 많은 문제는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함께 있을 때부터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면을 끓이는 수준을 넘어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와 세탁 같은 가사일은 규칙적으로 직접 해보며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사용법이나 바닥 청소 요령을 배우면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깔끔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자서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챙겨주던 삶에 익숙해진 남성일수록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립적인 생활 능력은 아내가 떠난 뒤에도 남성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질적인 연습을 시작하세요. 건강관리 습관 확립.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 아내가 떠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건강검진이나 약 복용, 규칙적인 식사를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었겠지만 혼자 남게 되면 이런 부분이 쉽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스스로 예약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나이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준비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매 끼니를 간편한 즉석식품으로 해결하다 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법을 미리 배워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내가 있을 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혼자서도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관계 확장, 취미 생활, 동호회 등을 통해 인간관계 유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립된 삶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내가 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 운동 모임, 독서 동아리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깁니다. 혼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관계는 아내가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 아내와 함께 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재정 관리의 투명성 재산, 보험, 금융 지식 공유. 아내가 있을 때부터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혼자 남겨졌을 때의 재정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재정 관리를 주도하다 보니 남편이 가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계좌 정보, 보험 가입 내용, 연금 수령 절차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떠난 뒤 남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부가 함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가 어디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두 번째로 보험과 연금과 같은 노후 자금의 구체적인 혜택과 청구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세 번째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가계 관리 도구를 활용해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서로가 알아야 할 금융 정보를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업은 단순히 남편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관리의 투명성은 노후의 안정과 직결되며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재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가사분담 연습 생활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첫걸음. 가사분담은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생활 자립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아내가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맡는 경우 이런 일들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사분담을 통해 기본적인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면, 달걀 프라이와 같은 기초적인 요리법을 배운 뒤 점차 한 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기 사용법, 바닥 청소,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가사도 스스로 처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혼자서도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동안 이러한 가사 분담 연습은 가정의 부담을 나누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협력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활 자립 능력은 혼자가 된 뒤에 배우기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하며 연습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노력. 아내와 함께 있는 동안 관계를 깊게 만드는 노력은 단순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내가 떠난 뒤에도 남겨진 남편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의 시간을 단순한 일상의 반복으로 보내지 말고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어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일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장수의 비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상황을 밝게 바라보는 능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더라도 이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 관리와 장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연한 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적응하는 자세.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늦게 될 상황에서도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늦는다는 연락을 하면 되지라고 여유를 갖습니다. 완벽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는 태도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위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자기 위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에 뛰어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몸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장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본 조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긴장과 불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카페인이나 당분 섭취는 긴장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마음의 안정감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3.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 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독립성과 친밀성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기.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처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태도와 따뜻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멋져 보이시네요. 같은 간단한 칭찬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 속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대범한 태도로 삶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했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이런 태도는 사소한 문제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은 마음의 여유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날씨가 좋았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 요인을 잊게 만듭니다. 이 습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간 문제를 곱씹기보다는 현재 행동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천법. 명상과 호흡법.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도한 생각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활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독서, 악기 연주 또는 요리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싶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목표 설정과 성취.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운동하기, 이번 주에 읽고 싶던 책 한 권 끝내기와 같은 작은 목표가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습관, 대인관계, 그리고 일상 속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장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스트레스 없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7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문제들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안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70대 이후 삶에서 꼭 조심해야 할 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가장 큰 재산, 건강을 지키는 법. 만성질환 관리. 혈압, 당뇨, 관절염 등 조심해야 할 질환.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은 필수적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이 가져오는 건강 문제. 운동 부족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하루 20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소홀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 70대 이후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치매와 같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비롯해 암 검진도 꼭 챙겨야 합니다. 검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2. 재정관리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 과도한 소비와 투자, 재정적 위험을 피하는 방법. 노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다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작은 소비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도 충분히 공부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사기와 금융 범죄 조심. 노인을 노린 금융 사기 사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이나 친근한 접근은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돈거래, 가족 간 금전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의외로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나치게 내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고독을 예방하기. 인간관계 유지의 중요성.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관리.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기면 외로움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활동 찾기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생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나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남을 도우며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혹은 글쓰기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정신적으로 큰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과 치매 예방.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립감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안전 문제.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사고. 낙상 사고.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 70대 이후에는 낙상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더라도 골절이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 정돈되지 않은 물건 등 작은 요인도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며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운전과 보행 중 주의할 점. 70대 이후에는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주행 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밤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시에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주의하며 밝은색 옷이나 반사 재질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내 안전 화재, 가스, 전기 등 관리 방법. 가정 내 안전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화재나 가스 누출, 전기 과열 등은 작은 방심으로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전기와 가스 설비를 점검받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정신적 안정.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스트레스와 분노 관리.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 70대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예민해지기 쉽지만 분노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관계와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도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 새로운 도전과 취미로 삶에 활력을 더하기.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외국어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작고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과정은 삶에 의미를 더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작은 습관.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며 오늘도 건강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맛있는 식사 한 끼 또는 가벼운 산책에서 느끼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준비와 조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안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와 노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조심하고 있는 점이나 70대 이후 삶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